안녕하세요. 창업순에게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부처형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팁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기업 참여하시는 분들,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게 뭐냐면 유형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목적성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지 모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이유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 혼합형, 그리고 창의혁신형,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자, 어쨌든 유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자리 창출형. 상대적으로 가장 쉽고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지원 사업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자,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필수하셔야 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여야 되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한 명만 있을 경우에는 이 근로자가 취약계층이셔야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툭 까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나 지정 사업을 받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해당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미리 고용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사업을 운영하는데 5명만 있으면 되는데 5명을 자체 근로자로 다 고용을 해버리고 취약계층 비율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 사업보다는 기타 공공구매라든지 우선구매 사항이라든지 이런 기타 요소들을 활용하기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목적들이 좀 주를 이룹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 자체 근로자를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 최종 선정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들을 고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의 실적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부터 인증까지 일자리 창출형을 하게 됐을 때 이 일자리 창출형의 사회적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 지표는 뭘까요?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가했냐가 해당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초기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많이 뽑아버리면은 증감률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실적 평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뭘까요? 문자 그대로 평가가 떨어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그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 유형에 참여하신다라고 할 때 모든 업종업체가 제한은 사실 없으나 인력이 증강 가능한 업종업체고 사업계획서 있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례로 그냥 예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지역의 20평대 또는 50평대의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럼 이 음식점이 월 또는 연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매출의 한계는 명확한 편이고요. 물론 그 한계를 뚫을 수 있겠지만 명확한 편이고, 그리고 그 매출이 명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나올지 사실상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단순 노무나 단순 서비스 제공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많으나 질적으로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요식업이나 카페를 운영하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형, 뭐 말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유형인 이 일자리 창출형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음식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뭐 밀키트나 제조 생산이나 뭐 프랜차이즈화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보다 많은 썰을 풀어드리고 싶지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건 잠깐 키핑을 하고, 라이브 방송이나 벌써 별도의 이제 컨설팅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자리 창출형은 이 사업 목적에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대상이 취약계층이 맞느냐, 그리고 이 취약계층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등을 다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공헌형 같은 경우에도 지역 내의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얼마나 많이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좋은 사업계획서는 뭘까요? 1등 사업계획서. 자,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적 자원입니다. 이 물적 자원을 수매 또는 그 제품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취약계층이냐, 지역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대상이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재화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특정 재화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파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수 농작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귀족 농작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반대로 지역에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이나 식품들을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귀족 재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생산 활동 또는 지역의 거점 브랜드화 또는 지역 제품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 데가 아니고 두 번째가 인적 자원 활용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고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공헌형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형은 무조건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 반면 지역사회 공헌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예비지정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 신청 이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면은 자체 근로자를 꼭 필수로 고용을 하시고 취약계층 비율 30%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30%입니다. 지원 사업 내용마다 취약계층 비율이 다르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받을 때마다의 또 취약계층 비율이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전체 근로자의 취약계층 비율을 70% 이상으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입찰이나 지역사회 우선구매 공고사항 또는 소액 수의 계약과 관련됐을 때 그 최저 기준점이 30% 이상이거든요. 전체 취약계층. 전체 근로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원사업 받을 때는 지원사업을 5명 받으면 이 5명 중에 3명 이상 또는 2명 이상 전체 퍼센테이지로 30%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기준입니다. 자, 어쨌든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역사회 공헌형과 일자리 창출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개혁은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되어 있고 그 안에 5가지 수단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수단과 방법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반대로 이거 좀 이상하다. 창업이 아니니까 이 5개에 맞는 사업이 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지원 내용에 맞추거나 또는 반대로 내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 이 내용을 맞춰가거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지원사업, 모든 참여, 모든 인지점은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목적과 의미와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명확하게 맞추시고 사업계획서를 잘 풀어주신 다음에 현장에서 당당하게 피드백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좀 많이 더듬고 말이 잘 안 풀리긴 하는데 자, 뭐 어쨌든 그 유형과 목적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제조 생산시설을 일자리 창출형이나 지역 사회 공헌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 두 개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면 혼합형을 하면 됩니다. 혼합형이 뭐냐?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자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관련된 표는 예비 지정 공고문에 다 있습니다. 네이버 창업선의 카페에 가셔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고 관련한 서류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목적과 내용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20%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이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20% 내외인데 이 참여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형을 제외한 모든 지원 사업들은 꼭 근로자가 없더라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참여는 가능하고
대신 확실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는 거예요. 신청조차.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내용 인지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혼합형은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있습니다.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대상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인터넷 기사나 신문에서 봤던 내용들의 취약계층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 나 저거 해결하면 되겠네 하고 무조건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이나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행정적인 소료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 내용에 맞는 내용을 미리 공고문을 통해서 체크하시고 이게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이 맞는지 또는 사회 문제가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페이퍼로 작업되는 행정 작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적 괴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사회 문제로 일어나는 문제가 맞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증 행정 페이퍼가 안 될 수 있다는 점만 좀 인지해 주세요. 그래서 꼭 사전 확인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혁신형이 있습니다. 창의혁신형. 지금 제가 아까 지역사회공헌형이 있고 뭐 사회 서비스 쪽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된 걸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언급들이 조금 제가 민망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 있으니까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금 뭐 궁금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은 제가 한번 공부도 좀 더 체크하고 또는 이제 그 관련된 사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창의혁신형이 있습니다. 창의혁신 기타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들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행정 페이퍼로 사회 가치 실현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창의혁신형입니다. 근데 이 창의혁신형이 비율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지원사업들 특성상 관련된 내용이 다 페이퍼적으로 기준점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의혁신형은 기준점이 잡혀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이나 해당 운영 또는 판단기관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사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마케팅 기업, 디자인 기업, 뭐 광고 대행 기업, 뭐 이제 뭐 와디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를 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누가 봐도 취약계층, 뭐 독거노인, 뭐 치매 또는 반대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도 사회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취합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사회 문제인 것을 인지시켜주는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말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업은 근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일자리 창출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가 맞는지, 그리고 그 제공 대상이 명확한지,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일자리. 사실상 사회적 기업의 발생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 일자리 창출의 주된 목적은 사실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제도권에 진입을 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실적을 맞추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읊어드렸어요. 좀 더 세밀한 거는 사업의 업종, 업태 진행하시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보고 각 유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대략적인 내용들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인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 앞에 다섯 가지 유형을 좀 더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자격에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맞추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일자리 창출형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해당 사업 그냥 단순 지역의 10평짜리 카페나 음식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프랜차이즈나 공익경영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 밀키트나 온라인 판매 또는 유통 등을 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 명확하게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고용인력이 늘어날 것인가가 핵심적인 성과지표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의 지역 내에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즉 재화죠. 재화를 가지고 와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고용해서 얼마나 많은 상품을 만들고 지역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거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늘 거냐를 따지는 겁니다. 혼합형 또한 마찬가지고요. 창의혁신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항상 핵심 부분은 취약계층이 이 고용 비율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냐고,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가 맞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수혜받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취약계층이 맞는지, 또는 반대로 이 사회 문제를, 내가 지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관련된 증빙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미리 빈 상태로 접수를 하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은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납니다. 제가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고 접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서류와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달라요. 진짜 좀 황당한 부분이긴 한데 달라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서류를 한 번에 꾸며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류가 부족하다, 막 주말이 껴서 받아야 될 서류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없는 데로 접수하십시오. 빈칸이라도 만들어서 접수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사항은 한 번에 명확하게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점수가 까입니다. 직접 받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받습니다. 수정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 수정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점수가 까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약간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말하는 조명이 하나씩 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 어쨌든 대략적인 맥락을 그냥 짚어드리는 정도의 영상입니다. 보다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월요일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뭐 저에게 별도의 개인 컨설팅을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별로 그 중간 조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전국에 다 있어요. 거기서 뭐 특별히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물을 줄지 안 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자, 어쨌든 꼭 미리 확인하시고 컨설팅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컨설팅 받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사사 만나지 마세요. 쓸데없이. 도움 안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게 뭐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